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어제 결과가 나온 점괘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2024년 7월 29일 날 올해 44세인 남성 직장인 분께서 물으신 점괘예요. 둘째를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와이프는 낳고 싶지 않아 한다. 남편은 낳기를 원한다.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낳고 싶어 하는데 어찌 되겠는가를 물었다는 얘기는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겠죠. 어, 이분하고 한 10년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10년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8일 날 친 점괘예요. 이분을 처음 알게 됐던 때죠. 제 단골 손님 중에 지금 23년 된 단골이 계신데 그분의 후배분이십니다. 그 단골 손님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점을 치거나 뭐 이런 것을 신뢰하지도 않고 뭐 전혀 관심이 없던 분인데 2015년 그 당시에 부모님 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계셨는데 결혼 전이었고 근데 집안에 이제 계속 이제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해서 그 고민거리를 이제 자기 선배 제 단골 손님이셨던 그 자기 선배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선배 되시는 분이 내가 아는 점치시는 분이 계신데 한번 문점을 한번 해보라 권유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 근데 제 단골 손님은 이제 그 무속인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이제 학문으로 푸는 거니까 어, 형 믿고 한번 봐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점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점을 친 건데 귀신점을 친 거죠. 예. 집안에 우환이 있는 이유가 귀신의 문제입니까? 라고 이제 저는 질문을 하고 점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수천수 2효하고 3효가 동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정확하게 택효 2효에 관이 동했고 일지에도 관이 임해서 똑같은 임목관이 이렇게 병되어 있죠. 가뜩이나 2효 관이 동하고 이렇게 복음계가 됐어요. 똑같은 임목으로 변하죠. 3효도 같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관의 장난, 귀신의 장난이다. 자, 임목관은 지난 시간에 귀신점 이론에 대해서 임목관은 어떤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농약을 먹거나 약물 중독에 의한 그리고 또 자동차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을 매서 스스로 생을 달리한 그런 귀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이 점괘를 보고서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혹시 남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서 목재로 된 가구, 뭐 식탁, 뭐 책상, 의자, 뭐 테이블 뭐 이런 것도 혹시 주워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온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아파트 입구에 그 쓰레기 버리는 곳에, 누가 이제 그 작은 찻상 같은 거, 뭐 식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여러분들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서 그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침대에 그냥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거 두고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이즈만한 어, 밥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 그 정도 사이즈에 누가 그걸 버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그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두고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대요. 가져왔는데 이제 막상 가져와서 보니까 다리 4개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좀 높아서 그래서 이제 다리를 또 이제 잘랐다는 거예요. 실톱 같은 걸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 어머니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한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엄청 놀랬던 거죠, 그분이. 네. 근데 왜 저는 여기서 목을 매서 돌아가시거나 농약이나 약물 뭐 혹은 전신주 사고나 혹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을 말하지 않고 왜 남이 쓰던 물건을 가져와서 문제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행이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감각,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점을 이렇게 오랫동안 치고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점을 오래 치다 보면 같은 글자인데도 뭔가 이렇게 번뜩하고서 다른 게 보여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봉 육교 책에도 말씀드리고 뭐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론적인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근데 기본은 외에도 이렇게 점단을 해가지고서 보시는 분들은 기도나 수행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같은 글자를 놓고도 뭔가 번쩍하고서 찰나의 순간에 뭔가 오는 게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꺼내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저한테 반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7월 29일 날. 자, 둘째를 임신했는데 남편은 낳고 싶은데 아내는 안 낳고 싶어 한다.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점괘를 봤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수학이제 초효, 이효가 동했어요. 자, 일단은 소녀를 보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봐야 되겠죠. 아내의 마음. 아내의 마음은 원로부터 생조를 받지만 일단 사효에 임했죠. 유혼에 임했다는 거예요. 궤 자체가 유혼궤라는 게 아니고 유혼에 임해 있다. 제효가 아내. 정신이 지금 반쯤 뭔가 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녀의 상태를 보면 이효가 동했는데 초효 부로부터 이제 극을 당해요.
그리고 또 회두국을 당합니다. 이 동안 초효의 임목, 부효는 회두생을 받으면서 이게 그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게 소녀를 이렇게 극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 낳습니다. 못 낳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뜻대로는 낳을 수가 없다. 아내가 마음대로 하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한 8시쯤에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 가서, 지우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같은 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심심치 않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싸움, 시비, 구설, 짜증, 아내와 갈등, 집터가 어떠한가. 자, 이 남자분이 최초에 저하고 인연이 되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남이 쓰던 물건 가구 잘못 들여가지고서 문제가 생긴 경우. 자, 그럼 요번에는 어떤가? 점을 쳤더니 화재진 5효가 동했어요. 자, 택효에 관이 임했어요. 일지에도 또 관이 임했네요. 화관기죠. 화의 관기. 상효에도 관효가 있긴 하지만 택효에 이미 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효는 참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관기. 화관기는 뭐예요? 화재를 통해서 화재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뭐 질식사 하셨다거나 이제 더위, 온열질환 뭐 등으로 돌아가신 분들, 화관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지금 화관기 귀신이 집안에 이렇게 딱 들어차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가를 하나씩 볼게요. 재는 지금 월에 인묘가 돼 있고 일진으로부터 생지도 못 받아요. 와이프,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효의 형효가 임했어요. 세효, 정물 물은 자, 형효가 임했다라는 것은 돈벌이가 수월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관여우는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복신된 소녀, 소녀는 자손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효가 동했어요. 부효가 이렇게 오효에서 동했다라는 것은 지금 초효에도 부효가 있고 오효에도 부효가 있는데 초효에 있는 부효는 뭐 굳이 살필 필요는 없고요.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효에 있는 부효는 동했기 때문에 봐줘야 되죠. 오효의 부효가 동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부변형이 되잖아요.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앞으로 집안에 수리를 해야 될 것들, 천장이라든지 뭐 벽의 상단 부분, 그러니까 상중 하중에서 위, 상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뭔가 누수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있다, 집안에 수리할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거 다 안 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화관기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때 한 8시경에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이제 연락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하세요. 예,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니까. 예. 또 저는 성격이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냥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뭐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저는. 안 하면 본인 손해지 뭐 제 손해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질질 끌고 가다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때가 늦은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써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그 책임에 대한 결과의 책임에 대한 것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고민하고 연락 주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알아서 잘 결정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이거는 바로 어저께 결과가 나온 거라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